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오늘 또 진짜 또 어마어마한 분 또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세동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남세동 보유제약스 대표님입니다. 뭐뭐 만드셨는지 딱 두 개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세이클럽, 두 번째 비류길리 맞죠? 맞습니다. 네. 세이클럽에 대해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전에 저희가 장병규 의장님 모셨거든요. 예. 장병규 의장님도 세이클럽의 아버지. 네. 그죠? 그다음에 남세동 대표님도 세이클럽의 아버지. 누가 진짜 아버지세요?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네. 그 당시 회사 네오이즈라는 회사의 네. 내부에서는 제가 세이클럽의 아버지였고요. 장 회장님은 큰아버지거나 큰아버지. 아니면 뭐 할아버지거나 약간 네. 보면 그러니까 장 회장님이 뭔가 총괄하시고 직접 만드시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그때는 제가 직접 개발을 했었고요. 네. 초기 6개월 정도 동안에는 디자인을 제외하고 요즘으로 치면 백엔드 개발, 네. 프론트엔드 개발, 네. 그다음에 기획, 네. 그다음에 CS 뭐 다 하셨군요. 네, 다 디자인 빼고는 초기 네. 6개월 동안에는 네. 이제 저 혼자 했었기 때문에 예. 세이클럽 뭐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세이클럽 만드신 분, 그 다음에 또 라인에 실려 있는 그 카메라 앱이죠. 네, 비류길리. 그거는 큰아버지, 할아버지이신가요? 그때는 제가 이제 감독이란 단어를 썼었는데 영화 감독처럼 네. 그러니까 뭐 PM 또는 네. PO 감독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감독이란 단어가 되게 좋게 느껴졌는데 네. 그 당시 팀원들은 네. 감독 그 느낌이 안 좋다. 그래서 뭐 약간 감독관 같다. 예. 아무튼 이끄는 일을 했었습니다. 예. 네, 또 그 카메라 앱은 젊으신 분들은 또 다 써보셨을 것 같고 저희처럼 또 영상 만드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즈 X에서 만든 부루. 네. 그거 저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티타임즈에서도. 네, 그 아유. 특히나 저희는 음성 추출할 때, 예. 그 음성 추출할 때 열심히 잘 썼고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네. 이 세이클럽 B612 네. 만드셨을 때랑 또 지금 만드시고 있는 부루랑 네. 그다음에 V 플랫은 탄생되게 된 기반 자체가 다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세이클럽은 인터넷 웹 초창기에 이제 만든 거고 네. 비유길리는 모바일 스마트폰 시대에 만든 거고 네. 부루나 V 플랫은 이제 인공지능 네. 딥러닝에 맞춰서 만든 거죠. 그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새로 시작하신 지가 이렇게 몇 년이 안 됐죠? 저희 창업을 2017년에 했습니다. 네, 이제 한 4년 이렇게밖에 네, 안 된 예. 개발 경력이 지금 제 개인적인 개발 경력으로 보면 한 30년 됐죠. 30년에서 지금 4년 하셨으면은 예. 사실 한 26년 정도 개발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나 다 했어 안 하는 게 맞는데 예. 왜 갑자기 또 인공지능 AI 딥러닝 쪽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게 그 뭐 제가 직접 진짜 코딩을 했다, 네. 개발을 했다 하면 그건 30년은 아니고 뭐 한 15년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개발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에 있어서 또는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더 이상 신기한 건 없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건축가라고 치면 한 3, 40층짜리 건물까지도 다 지어본 거예요. 설계도 해보고 뭐 현장에서 이렇게 일도 해보고 많이 해본 거예요. 하지만 제가 150층짜리를 지어본 적은 없죠. 그래도 3, 40층 지어봤으면 150층짜리 건물을 보면 다 상상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저렇게 했구나. 뭐 되게 잘했네. 이런 느낌인 거지. 신기한 느낌은 아닌 거죠. 150층 그래 멋있구나 뭐 대단하네 이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때쯤에 제가 이제 알파고를 만든 그 딥마인드 팀에서 세미나하는 걸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둑을 모르기 때문에 뭐 알파고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또 그때는 딥러닝을 몰랐기 때문에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벽돌 깨기 하는 게임을 딥마인드 팀에서 보여주면서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알파고랑 이제 같다 뭐 이런 건데 어렸을 때 저희 하던 그 벽돌 게임이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모를 수도 있겠네요. 일단 한번 볼게요. 이걸 인공지능이 바둑 두는 거랑 똑같이 인공지능이 이 벽돌 깨기를 하는 방법을 깨닫고 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타리예요? 예, 이게 아타리 게임기. 옛날 아타리 게임기.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보면 노 도메인 널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인공지능이 도메인이라는 게 이제 벽돌 깨기 뭐 아니면 바둑 뭐 이런 게 도메인인데요. 벽돌 깨기라는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냥 화면만 보여주고 점수를 올려봐라고 했을 때 얘가 그 화면을 계속 관찰한 다음에 그러니까 게임의 룰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얘는 심지어 게임의 룰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너야? 네가 운전하는 거야. 얘가 공이고 뭐 치면 얘가 이렇게 사라지고 이런 것조차 알려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갖다 놓고 자 너의 목표는 이걸 올리는 거야. 요것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학습이라는 거 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계속 막 모르죠. 헛손질하네요. 네. 예. 그리고 자기가 왼쪽 오른쪽 옮기면서 네. 이제 뭔가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왼쪽 키를 누르니까 얘가 왼쪽으로 가네. 이런 걸 아마 알게 됐을 거예요. 2시간을 트레이닝. 예, 그렇죠. 2시간을 이제 학습을 했더니 잘하게 됐죠. 사람만큼 하네요, 이제는. 그렇죠. 이게 사람보다 더 웬만한 사람보다는 네. 잘하죠. 아, 안 떨어뜨리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네. 뭔가를 깨달은 다음에는 네. 컴퓨터는 말 그대로 컴퓨터니까 네. 정확하잖아요. 네. 그래서 컨트롤이 정확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한데 4시간이 이제 예, 좀 더 트레이닝을 시켰더니 이 트레이닝을 시킨 그 인공지능 개발자 네. 더 놀랐다는 거예요. 이걸 네. 보고. 네. 컨트롤을 잘하는 거는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좀 뭐 그런가 보다 싶은데 네. 지금까지는 비슷한데 이거 사람이 하는 게 꼼수잖아요. 손 안 대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꼼수를 얘가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저게 잘 관찰을 해보면 네. 얘가 하는 거를 이렇게 잘 봤더니 네. 저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네. 어느 순간 얘가 저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점수가 엄청 오르고 네. 이 연타를 하면 점수가 뭐 오르던지 그런 것 같아요. 점수가 많이 오르고 나는 컨트롤도 안 해도 되고 쉽구나. 게임의 법칙을 깨달은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원래 제가 이제 아까 30년 개발했다는 네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어떤 거냐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개발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컴퓨터라는 거는 내가 시킨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중요해요. 내가 시킨 일을 한다. 내가 이렇게 하라. 논리구조에 따라서 쫙쫙쫙쫙 정해놓은 대로만 원래 하는 게 컴퓨터인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사용자가 엑셀에다가 이렇게 숫자를 넣고 다 더하라고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다 더해. 덧셈을 해. 덧셈을 해. 이렇게 시켜두는 게 개발자가 이제 네.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다 시켜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해. 뭐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렇죠. 모든 사소한 네. 거를 다 정리해두는 게 프로그램인 거죠. 네. 근데 알려주지 않았는데 컴퓨터가 막 저렇게 터널을 뚫어가지고 네. 막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는 거를 개발자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발견해서 네.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제가 30년 개발한 사람으로서 네.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였던 거예요, 저한테는. 네.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서 그때는 뭐 창업을 할 생각이거나 인공지능에 뛰어들 생각으로 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기인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구글이 인수했다고 하니까. 네, 사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알파고를 제가 안 받고 네. 구글이 인수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걸 그냥 보고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네. 근데 이걸 구글이 인수했다 그러고 이승엽 씨를 이겼고. 네.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사기는 아니고 네. 봐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흘러 창업까지 하겠다. 약간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럼 지금 하고 계신 뭐 브루라던가 네. V플랫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V플랫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앱 중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이 PDF처럼 이렇게 스캔하게 해주는 그렇죠, 것들은. 그렇죠. 그때의 앱들은 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그렇죠. 명령을 내려서 해주는 건데 네. 지금은 AI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 이거를 가장 평면의 A4 용지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랑 방식이 다른 거군요. 그렇죠. 그 V플랫으로 예를 들자면 엣지 디텍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딱 갖다 대면 네. 어디까지가 책의 영역인지 네. 또는 어디까지가 서류의 영역인지 이렇게 네. 잘라줘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사람이 시키려면 네. 컴퓨터한테 이런 게 엣지야. 요게 그러니까 사이클 끝선이다. 네. 그런 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야지만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가 배경이고 여기가 책의 그 경계선인데 요 경계선의 구분을 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라고 다 알려주시는 거죠. 정확하게 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알려주는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를 사람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아... 사람 개발자는. 네. 근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는 그거를 알아낼 수가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네. 종이는 하얀 거고 네. 바탕은 하얗지 않아. 보통 하얗지 않아. 예, 뭐 이런 네. 뭐 알고리즘을 썼다. 그러면 그냥 하얀 거는 다 종이로 하고 인식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하얀 배경에 놨을 때 하얀 책상 위에 딱 놓으면 컴퓨터는 하얀 거는 다 종이라면서 다종이. 그럼 다 종이 해버리는 거죠. 아... 예,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보다는 정교한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알고리즘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기존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은 신기하게도 딱 보면은 사람한테 5살짜리 어린아이한테도 네. 책의 경계를 따봐. 네. 그럼 사람은 따잖아요. 그쵸. 그 어린애들 보고 뭐 선 따라 그리기 같은 거 하면 아마 책 그 끝 따라 그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그렇죠. 심지어 저희가 정확하게 너 책을 따봐라고 하지 않고 네. 그냥 여기
따봐 그럼 거기 딸 거예요 아마. 그냥 말 설명 제대로 안 해줘도. 예.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는데 네.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네. 난 할 줄 아니까. 네. 근데 그걸 못 시켜요 사람은.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할 줄 알아요. 네. 숫자 3을 보면 제가 필기체로 네. 이렇게 썼어요. 네네네. 저는 분명히 읽을 줄 알아요. 쓸 줄도 네, 알고. 네. 이걸 사람은 누구나 보면 네. 3이라고 알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2라고 그렇죠, 알죠. 그렇죠. 대충 써도. 근데 조금 애매하게 이렇게 쓰면 이게 3인지인지 조금 애매하지만 좀 중간에 끊겼네요. 근데 어쨌든 사람은 누구나 보면 이건 3이고요. 네. 이건 2고요. 이건 조금 애매하네요. 아마 이 거예요. 뭐 이 예, 정도. 아마 일 것 같아요. 이런 걸 누구나 알잖아요. 네. 근데 재밌게도 컴퓨터한테 뭐는 3이고 뭐는 2니까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라는 거를 정확하게 컴퓨터에 설명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알아서 다 푸는 게 갑자기 인공지능이었고 예. 이것 때문에 창업을 하신 거고 그런 걸로 지금 V플랫이 탄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남 대표님께서 예전에 다른 데 와서 강연을 하시는 거를 제가 좀 봤어요. 거기서 결론을 내려주셨을 때 그 네. 결론을 내린 거 보고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AI라는 건 인공지능이라는 건 신경망으로 숫자에서 패턴 찾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결론을 일단 띄워놓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게 신경망으로 숫자에서 패턴 찾기. 일단 신경망이라는 단어도 조금 어렵고요. 네, 예. 신경망으로 숫자에서 패턴을 찾으면 네. 그냥 패턴을 찾는 거잖아요. 저희로 네. 생각하면 뭐 약간 틀린 그림 찾기 그런 느낌 생각 드는데 그렇죠. 이 패턴을 찾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패턴을 찾으면 네. 번역을 할 수 있고 어. 바둑을 둘 수 있고 네. 기상을 예측을 할 수 있고 네. 암세포를 찾을 수 있고 네. 자율주행을 할 수 있고 네. 작곡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게 이 그냥 신경망으로 숫자에서 패턴을 찾으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와, 이거를 지금 이제 한번 알아보러 갈 텐데요. 그러면 신경망이라는 단어는 사실 시작을 하면 제가 보기엔 되게 길 것 같아서 예. 일단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예. 숫자. 왜 좋습니다. 숫자냐? 네. 좋습니다. 여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그렇죠. 네. 우리가 컴퓨터로 많은 일을 하잖아요. 네. 지금 사실 스마트폰도 컴퓨터고요. 결제도 하고 촬영도 하고. 이것도 다 디지털이고. 예, 이게 다 디지털 기기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컴퓨터 통해서 유튜브로 가는 거고. 예, 보기도 하고 네. 음악도 듣고 네. 게임도 하고. 네. 근데 컴퓨터라는 거는 컴퓨터, 계산기거든요. 1 더하기 1 하면 2 나오잖아요. 네, 계산기에. 네, 네. 그거랑 우리가 뭐 롤하고 네. 뭐 스타크래프트하고 네. 하는 거랑 원리가 똑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뭐 친구한테 카톡으로 영상을 보낸다. 네네네. 그러면 영상이 간다라기보다 네. 컴퓨터가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숫자들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저 카메라가 뭘 저장하느냐. 네. 뭐 쉽게 생각하면 영상을 저장한다고 생각하죠. 네네네. 근데 사실은 영상이 저장되는데 네. 그 파일을 열어보면 네. 뭐가 보이느냐. 네. 숫자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 저희 매트릭스 영화 시작할 때 막 숫자 내려오는 아, 것처럼 예, 정말 예. 그렇게 막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안에 쉽게 얘기하면 USB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저 카메라 안에. 예. 스마트폰 안에 USB 같은 게 있는 네. 거잖아요. 그거 이제 메모리인데 네. 그걸 열어보면 메모리는 숫자를 저장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숫자를 더 들어가 보면 예. 그냥 010101이 저장돼 있는 거죠. 그 뭐 이진법 그다음에 뭐 컴퓨터는 0일이다 하는 게 진짜 그런 거군요. 그렇죠. 컴퓨터는 모든 걸 이진법으로 처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로 뭘 하든 간에 네. 뭘 보내든 간에 네.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건 엑셀 작업을 하건 그 파일을 열어보건 네. 파일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전부 다 010101011101 이렇게만 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숫자다. 컴퓨터는 오로지 숫자만 처리한다. 아. 여러분이 컴퓨터로 무슨 일을 하시건 네. 다 숫자 0101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계산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 저희한테 다시 보여질 때 예. 이 디지털이 숫자가 들어와서 지금 요 화면으로 보여지잖아요. 예. 그거는 숫자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모니터가 네. 뭘 하는 거냐. 네. 모니터는 그 디지털 숫자를 받아서 네. 그거를 빛으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빛이라는 거에 우리가 생각하기 제일 쉬운 게 전구가 있잖아요. 네. 그 전구가 꺼지고 켜지고를 0, 1로 한다고 합시다. 아, 네네. 그래서 1이 들어오면 네. 전구가 켜지고요. 네. 0이 들어오면 전구가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전구가 좀 좋아가지고 이렇게 다이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전구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0.5다. 그러면 조금 켜진 거. 좀 어둡게 켜진 네, 거. 어둡게 켜진 거. 네. 그 다음에 1이면 아주 최대로 밝게 네, 켜진 네. 거.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숫자를 받아서 네. 전구가 켜지고 꺼진다고 합시다. 네. 그리고 이 전구를 가로로 10개, 네. 세로로 10개. 예. 그럼 10 곱하기 10에서 총 100개의 전구가 있어요. 예. 그 각각을 0부터 1 사이에 숫자를 다 주면 네. 얘가 전구가 켜지고 꺼지고 할 거잖아요. 네네네. 그걸 저 멀리서 보면 네.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예전 시계나 이런 것들 보면은 요렇게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있죠. 네. 저희 집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시계. 예,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네. 예. 그게 이제 선을 네. 그어서 숫자를 표시를 하잖아요. 네. 그게 전구 켜고 끄고만으로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는 이게 전구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거는 정말이에요. 정말로 LCD든 LED든 이런 걸 확대해서 보면 전구가 보여요. 실제로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모니터를. 그럼 그거 보여요. 좋은 모니터들은 안 보이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모니터는 돋보기 가지고 보면 보여요. 전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를 받아서 이 수많은 전구들이 어떤 애는 켜지고 어떤 애는 꺼지고 그걸로 최소 흑백은 나올 수 있겠군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흑백을 넘어서 전구가 RGB, 그러니까 빨강, 레드, 그린, 블루 이 RGB 전구 3개를 쓰거든요. 보통 대부분의 모니터는 이렇게 3개를 쓰거나 아니면 하얀색 하나를 더 쓰거나 이렇게 3개를 써요. 근데 그러면 이 3개 가지고 어떻게 모든 색을 만들 수 있나? 요걸 섞는 거죠. R을 많이 켜고 뭐 G를 좀 켜고 색깔을 섞으면 이제 사람이 보기에는 뭐 주황색도 나오고 뭐 그렇죠. 미술 시간에 배우잖아요. 뭐 삼원색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그쵸. 요 색깔을 섞으면은 검은색도 나오고 뭐 보라색도 나오고 이런 거. 맞아요. 그게 가산혼합이라고 하죠. 빛의 색깔을 섞는 게 가산혼합이고 물감의 색깔을 섞는 게 감산혼합이고. 그러면 하얀색은 어떻게 해요? 그게 가산혼합 그 표를 생각해 보시면 RGB를 다 섞으면 하얀색이 나와요. 다 섞으면 흰색이 나와요? 까만색이 아니라? 그게 가산혼합이에요. 그 까만색이 나오는 거는 물감. 물감이고. 물감은 빨간색, 모든 색깔 다 섞으면 점점 검은색이 돼요. 그쵸. 빛은 색깔을 섞으면 하얀색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가 지금 하얀색으로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걸 돋보기로 확대해서 보면 빨강, 초록, 파랑이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까만색은 그냥 안 틀면은 까만색이고. 안 틀면 까만색인 거고. 꺼져 있으면 까만색이고. 근데 뭐 이제 TV 광고할 때 보시면 뭐 트루 블랙이니 뭐 검은색이 진짜 검은색이다.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안 틀기가 쉽지가 않대요. 또 안 트는 것도 기술이군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색깔을 할 거냐도 숫자로 알려주는 거고,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위치에 그 전구를 끄고 킨다도 숫자로 알려주고, 뭐 예를 들어 앞에는 위치값, 뒤에는 무슨 색깔값 이렇게 알려주면은 얘가 알아서 그 행동을 하면은 저희한테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화면이. 근데 사실은 위치값은 알려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항상 숫자를 아까 같은 100개잖아요. 10 곱하기 10. 항상 100개를 준다고 하면 그냥 그 100개가 항상 이 순서다 라고 하면 쉽죠. 그럼 그냥 무조건 100개 주고 100개 순서에 따라서 켜지는 거죠. 1초에 뭐 24번, 1초에 30번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60fps 이런 거 있잖아요. 1초에 그만큼의 뭐 100이다. 그럼 100개의 숫자를 1초에 60번씩 주면 60fps가 되는 거예요. 30프레임이냐 60프레임이냐 라는 말은 1초에 얼마나 자주 주느냐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모니터는 그저 그 숫자를 받아서 빨간색 램프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그림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디지털까지 거쳐갖고 이제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숫자군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숫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신경망으로 숫자에서 패턴 찾기에서 숫자는 컴퓨터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좀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메모리는 숫자를 보관하는 거, 네트워크는 숫자를 보내는 거, CPU는 숫자를 계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그러면은 제가 여쭤봤지만 사실은 너무 당연한 얘기였군요. 그렇죠. 인공지능이건 뭐건 간에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거는 무조건 숫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숫자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왜 숫자인지. 근데 혹시 제가 이제 이미지만 얘기했잖아요. 이미지에서 좀 더 나간 게 영상이고. 그러면 이제 음악 이런 것도 다 금방 이해되신 건가요? 음악은 또 보여지는 게 아니라서 그것도 신기하네요. 사실 영상이랑 똑같아요. 음악은 음파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목소리를 듣고 음악을 듣고 하는 게 공기가 귀를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공기의 파도. 바닷가에 나오는 그 파도 같은 공기의 파도가 귀를 때려서 그게 머릿속에서는 듣는 거죠. 뭐 음악이라고 듣거나 음성이라고 듣거나. 이게 이제 공기의 파도예요. 이게 음파라고 하죠. 이 음파를 옛날 레코드판 있죠. 뭐 LP판이라고 하는 거. 원리가 뭐냐면요. 요거를 돋보기를 가지고 확대해서 보시면 진짜로 그냥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뺑뺑뺑뺑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뺑뺑 돌아가잖아요. 요걸 확대해서 보면 진짜로 위아래로 이렇게 그 깊이로 파져 있던지 아니면 좌우로 파져 있던지. 그럼 핀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파져 있어요. 그냥 그 파져 있는 거를 이제 핀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날로그 시절에 음악을 보관하고 네. 다시 재생하는 원리예요. 너무 신기한데요. 너무 신나는데요. 저 이런 설명은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그러니까 네. 옛날에 에디슨이 추궁기를 발명했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말을 하면 공기가 떨릴 거잖아요. 네. 그 공기의 떨림을 네. 그대로 핀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기록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네. 핀으로 공기의 떨림을 탁탁탁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핀을 놓고 네. 요걸 다시 따라간 다음에 녹음한 거랑 완전히 반대로 네. 요 공기의 떨림을 핀이 따라간 다음에 그걸 스피커의 떨림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커가 떨리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소리가 나오는 거. 근데 그게 옛날 아날로그 시절에는 실제로 음파를 이렇게 기록한 거고요. 그럼 이걸 디지털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디지털이라는 거는 이렇게 공기의 떨림이 있는데 예, 예. 아까 아날로그는 이걸 진짜로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디지털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숫자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네. 디지털이란 건 숫자라는 뜻이에요. 네. 요거를 CD 같으면 44.1kHz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막 써 있는 거 본 거 어디 같아요. 들어보신 거 네, 같죠? 네. 이게 CD예요. 네. 이게 뭐냐면 44.1kHz이기 때문에 네. 44,100이라는 뜻인데 네. 아까 그 영상은 FPS, 60fps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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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파는 네. 60fps 정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초를 44,100번으로 쪼개요. 1초를. 네. 이게 이제 CD. 그 다음에 우리 디지털 통화하잖아요. 네. 그거는 16kHz거든요, 보통. 네. 이거는 뭐냐면 16,000번을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고음질 뭐 이러면 이게 숫자가 더 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음질 음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게 보통 192kHz거나 네. 아니면 이거의 2배니까 384kHz 뭐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1초를 38,400번으로 쪼갠 거예요. 그 MP3 만들 때 보면은 숫자 뭘로 할 거냐? 예, 정하는 게 맞아요. 그게 영상 그 그거예요? 하실 때도 비트레이트 뭐 이런 거 있을 네. 거예요. 그게 다 이런 거 조정하는 거예요. 1초를 몇 번으로 쪼갤 거냐 그런 것들이거든요. 영상보다 더 힘드네요, 이게. 근데 사실은 1초를 몇 번으로 쪼갠 다음에 그 쪼갠 각각은 이 높이 하나만 보관하면 되거든요. 근데 영상은 이제 한 프레임에 픽셀이 많으니까. 무지 많죠. 네. 그래서 영상보다 쉬운 면도 있죠. 아. 음파는 이게 하나거든요, 하나. 44,100개를 1초에 저장을 하면 돼요. 네. 근데 요거 높이를 네.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를 1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0.5쯤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MP3가 무슨 CD보다 이게 음질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MP3로는 CD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을 다 못 들을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을 제가 글을 봤었는데 그런 거는 이게 더 좁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1초에 기록되는 소리가 더 적기 때문인가요? 그거는 요거랑 조금 다른 얘기인데 MP3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네. 사람의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주파수 대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벗어난 거를 일단 버려버리고요. 네. 그 다음에 압축을 하죠. 근데 압축이라는 거는 이제 이 숫자 얘기랑 좀 연결해서 보면 네. 어차피 모든 건 숫자잖아요. 네. 영상이건 음악이건. 네. 근데 예를 들면 영상을 압축한다 그러면 네. 대부분의 영상은 이 전 프레임하고 네. 다음 프레임하고 거의 똑같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영상은 거의 똑같을 거잖아요. 조금의 차이잖아요. 정말 조금의 차이잖아요. 네네네. 그 차이만 기록하는 걸 압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모든 프레임별로 네. 모든 숫자를 다 기록하면 영상 파일이 말도 안 되게 커져요. 네. 근데 영상이라는 거는 요 조금의 차이만 기록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현재 전구의 상태를 바꿀 것만 기록하는 거예요. 너 원래 그냥 그대로 냅둬야 되는 애들은 냅두고 여기에서 변화된 전구들만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만약에 화면이 갑자기 확 전환되잖아요. 네. 그럼 그 순간에 파일이 확 커지는 거예요. 화면이 전환되는 순간에는 완전히 새로 기록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소리도 그런 식으로 압축을 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압축을 많이 할수록 네. MP3처럼 파일은 작아지지만 네. 음질은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만 하는 게 이제 MP3인 거죠. 재밌고. 예, 예. 와, 오늘 정말 궁금한 거 다 풀고 갑니다. 네. 그리고 숫자는 그러면 지금 영상, 사진, 음성 정도까지는 됐으니까 신경방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네. 패턴 먼저 해볼게요. 네, 패턴. 예, 왜 패턴인가?